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8살이 됐습니다. 저는 평생 약사로 일하며 세 자녀를 모두 의사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도움이 필요해지자 세 자녀 모두 저를 외면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와 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김영수입니다. 아내와 함께 세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약국을 운영할 때 보조약사로 일하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자녀 교육에는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서울의대를 나와 신경외과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 민규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막내딸 민지는 고려의대를 나와 소아과 의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들 3명을 모두 의사로 키우기 위해 저희 부부는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약국 문을 아침 8시에 열고 밤 10시까지 닫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일했고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저희 부부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의사가 되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보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저희 부부는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홀로 남겨졌고 약국은 다른 약사에게 매각했습니다. 퇴직금과 약국 매각 대금으로 저는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월 112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집도 서울 변두리지만 2, 3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자녀들은 가끔씩 연락하고 명절에 모이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리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약사 출신이라 대충 짐작은 갔지만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병원을 찾았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약물로 증상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는 줄어들고 부작용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식사할 때 손떨림이 심해져서 음식을 흘리기 일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해졌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작아져서 전화통화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의사인 자녀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자녀 모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좋은 병원과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둘째 민규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막내 민지는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둘째는 자기 가족 문제로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딸도 점점 방문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자녀들은 각자의 이유를 대며 피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신경외과 의사로 대형 병원에서 일하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그는 아이들 교육과 자기 커리어에 집중하느라 시간이 없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둘째 민규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진료에 시간을 다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 위기라며 자신의 문제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막내딸 민지는 결혼 후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도 자녀들은 바쁘다며 동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너무 아파서 겨우 핸드폰을 찾아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이라 통화가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둘째에게 연락했지만 외래 진료로 바쁘다며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임신 중 출혈이 있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3명의 의사 자녀들은 정작 아버지가 아플 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병원에도 동행해 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지불하는 비용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112만 원과 예금 이자로는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국 매각 대금으로 마련한 저축도 의료비와 생활비로 점점 줄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세 자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사로 키운 것은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길 바랐다. 그런데 정작 너희 아버지가 아플 때는 모두 외면하는구나. 자녀들은 각자의 상황을 설명하며 변명했습니다. 큰아들은 병원에서의 책임이 막중하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개인 병원 운영과 가정 문제로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임신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타인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의사로서의 책임감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위험해지자 저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고 입주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들이 돌봐줄 의향이 없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후 저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가까이에 있어 안심이 됐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교류하며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찾아오는 횟수는 더욱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간단한 선물만 보내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만난 한 노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전직 국어교사로 2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한 명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다른 한 명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효도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파킨슨병이 점점 진행되면서 몸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산책하는 것도 어려워져서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환각 증상도 가끔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자녀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 직원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이었고 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에게 연락했고 마침내 큰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둘째와 막내도 차례로 병문안을 왔지만 각각 30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정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를 돌봐준 것은 실버타운 직원들과 제가 고용한 간병인 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의 실망감과 서운함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모아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자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며 부모 부양은 하지 않으면서 유산은 바라냐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막내딸만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이후 조금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육아로 바쁘다며 다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고 재산의 대부분을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약사로 일하며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았던 제 인생의 가치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각각 소액의 유산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제 약국의 단골 고객이었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약사로 일할 때 자주 오셨던 분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약값을 제때 내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약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받곤 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그분은 제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며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인 자녀들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분을 보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생은 후회하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취미 활동들을 통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운동요법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특히 실버타운에서 진행하는 원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식물을 가꾸는 일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들이 저에게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노인들과 자조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대처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황이 특별히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온 젊은 의대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실망한 이야기부터 약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의학 지식만 중요하게 여기셨나요? 그 질문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명문 의대에 진학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인성과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대생들과의 만남 이후 저는 그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의사란 단순히 뛰어난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미래 의사들에게 작은 영향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의 파킨슨병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식사도 혼자 하기 어렵고 말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실버타운의 간호 인력과 제가 고용한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잠깐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근에는 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입원이 필요해졌을 때 자녀들은 바쁘다며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했습니다. 의사인 그들이 직접 돌보지는 않더라도 좋은 의료진을 소개해 주거나 치료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는 큰아들이 해외 학회 참석차 출국한다며 몇 개월간 연락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개인 병원 확장 공사로 바쁘다고 했고 막내딸은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대신 실버타운에서 만난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끼리 모여 식사도 함께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작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평생 약사로 일하며 쌓은 의약품 지식은 이런 상황에서 저와 주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방법, 약의 부작용에 대해 조언해 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만 강조했던 것, 물질적인 지원에만 집중했던 것, 그들의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더 신경 쓰지 않은 것.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자녀들이 의사가 되는 것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뿐입니다. 요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짧은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고독, 자녀와의 관계, 파킨슨병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언젠가 이 글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제 자녀들이 언젠가 마음을 열고 찾아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제 몸을 점점 쇠약하게 만들고 있지만 제 영혼까지 약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건강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소통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날이 올 테니까요. 파킨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의료인들에게 환자를 단순한 질병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68살 노인으로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녀들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다른 이들을 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제가 받지 못한 따뜻함과 관심을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작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